네. 자, 오늘 정치 해부학, 오늘 조수진의 정치 해부학에서는 제가 이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도 양향자 후보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누가 양향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경기도지사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양향자 최고의원이 공천됐습니다. 이 공천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특히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양향자 후보의 과거 이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양향자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게 뭘까요? 양향자 후보의 정치 이력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재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 서구 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출신이죠. 이후에 민주당 최고의원까지 지냈고 2023년에 한국의 희망 이걸 창당해가지고요. 당직을 수행하다가 개혁신당 이준석 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이 준석이하고 함께 정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정치 여정을 두고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가? 노선이 일관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진 태도 역시 일부 지지층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향자 후보는요, 밀실 공천이나 특혜가 아니라 정당이 정한, 우리 국힘이 정한 룰에 따라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공식 후보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양향자를 비판하는 것이 본질인가? 아니면 왜 국민의힘은 양향자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지금 이것으로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기도지사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면서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지요. 이 정도 이렇게 무게를 가진 선거라면 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나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땠습니까? 출마 요청이 있었음에도 많은 중진 의원들 다 뒤로 빠질 거요. 이 선거를 외면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보신 정치의 끝판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치는 언제부터 이길 수 있는 자리만 선택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정치는 원래 어려운 싸움일수록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길 수 있는 곳에 몰리고요. 어려운 곳에서는 물러나는 정치.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대구시장 공천하고 그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현실은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대구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 결과 현역 의원만 자그마치 6명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과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에는 줄을 서고 어려운 곳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정치. 경기도와 대구 이 두 장면은요. 지금 우리 정치의 본질을 극명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양향자 공천의 논란은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지지 않는 정치, 위험을 피하는 정치, 보신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겁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면요. 앞으로도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저 조수진이 생각할 때 정치는 계산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정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구조에서는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면 피하고 안전한 자리만 선택하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정당은 점점 외부 인재에만 의존하게 되고 그때마다 또 다른 논란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양향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과거 이력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노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죠. 정작 싸워야 할 자리를 피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었습니까? 왜 그들에겐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정치는 결국 선택입니다. 완벽한 후보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진 현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한 후보는 양향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됩니다. 양향자가 승리할 수 있는가? 왜 양향자가 승리할 수 있는가? 물론 단순한 정치 이력만 놓고 보면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싸움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죠. 예, 바로 경제와 산업의 문제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삼성 관련 갈등과 노사 문제, 이거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현장을 이해하고 기업의 구조를 알고 또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양향자 후보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고요. 반도체 산업과 기업 운영을 직접 경험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요. 지금과 같은 이 산업 갈등 상황 속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산업을 안정시키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기준으로 본다면 양향자 분명히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방향, 그리고 정치의 흐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도지사를 그것도 추미애한테 준다고요? 이렇게 추미애한테 혼납하는 선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완벽한 후보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비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